옥시데이션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시데이션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트 옥시데이션, 하나는 드라이 옥시데이션 해서 총 두 가지 장비가 있고, 웨트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오투가스와 그 다음에 수소가스를 같이 쓰게 됩니다. 쓰고 퍼진 가스로서 N2 가스를 쓰게 되겠어요. 왜냐면 N2 같은 경우는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퍼진 가스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드라이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가 없고 산소가스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웨트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 이 퍼니스 안으로는 H2O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 지점 여기가 제가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아마 토치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해서 SiO2를 형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로는 한 700도 선에서 열을 줘서 그 두 물질을 결합을 시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을 시켜서 안으로 투입을 시키고요. 퍼니스 안에 장비가 보면 온도 컨트롤러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존을 이제 균일도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존 A, B, C를 본다면, 자, 존 A 영역은 보시면 가스가 들어가는 영역이죠. 자, 파란색 바꿀게요. 자, 여기는 온도가, 그러니까 이 웨이퍼들은 온도가 좀 낮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 가스가 아무래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은 온도가 좀 낮겠죠. 그러면 여기는 온도를 좀 더 올립니다. 이 영역은 보시면 이 영역은 온도는 낮은데 대신 가스의 양은 높죠. C 영역은 가스의 양이 작을 겁니다. 왜? 요 앞에 영역에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는 여기서는 가스의 양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성장이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웨이퍼 투 웨이퍼의 그 균일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장비 안에서. 여기는 어떻게 된다? 온도를 좀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 웨이퍼의 성장 속도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센터는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의 그러니까 웨이퍼 투 웨이퍼의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온도 컨트롤러를 총 한 3개 정도 배치를 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드의 유니포미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제가 못 갖고 와서 좀 직접 그렸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웨이퍼고요. 웨이퍼를 꽂을 수 있는 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트는 퀄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퀄츠 튜브가 있겠고, 그리고 온도 컨트롤러 등이 있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여기가 아까 여기서 결합을 시키는 터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소가 들어가고 여기가 산소가 들어가서 여기서 결합을 시켜서 챔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산화막 공정에서 온도 범위는 900도에서 1200도 정도 되고요. 변수를 보면 격자 상수에 따라서 성장 레이시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성장률이 떨어진다 보시면 되고, 가스는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CL 등이 이용이 됩니다. 자, 성장 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자, 일반빵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 요즘 이 그림은 웨이퍼를 위에서 본 겁니다. 봤을 때 일반빵은 이런 식으로 좀 빈틈이랄까요? 이게 좀 보이는데 111은 그 틈이 없이 되게 빼곡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의 그 아토믹 덴시티가 좀 더 위에서 봤을 때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얘를 100나노미터 올리는 조건에서 일방빵 100나노미터 때 112를 해보니까 한 120나노미터 정도 성장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일방 111이 성장이 더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L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SiO2인데, 그리고 산소가 이렇게 통과해서 실리콘을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이런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메탈릭한 이온들이 있다면 산소가 디퓨저를 할 때 아무래도 걔들과 반응할 확률이 있겠죠. 그럴 경우 이 CL을 넣게 되면 이 CL이 이것들하고 더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제거가 됩니다. 그 경우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이 옥시데이션인데 불구하고 마치 웻 옥시데이션처럼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요 SiO2를 어쨌든 통과를 시켜서 여기 있는 실리콘이랑 만나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퍼니스의 압력이 많이 높다면 아무래도 이 SiO2를 더 빨리 잘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경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D값, 그러니까 이펙티브한 DPGBT 값이 더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이 thickness가 더 증가하는 그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도핑을 했고요, 여기는 도핑을 안 했어요. 이 경우 같은 온도에 이제 노출시키게 되면 도핑이 많이 된 쪽이 옥사이드 두께가 더 두껍습니다. 왜냐면 옥사이드도 결국 이 산소가 옥사이드 통과하고 나서 실리콘과 결합을 했을 때 결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의 아까 말했던 KS가, 그죠? 첫 번째 반응할 그 값을 많이 높일 수 있다면, 근데 그 값을 높이려면 결국 이 실리콘도 도핑을 했다는 말은 만약에 실리콘이 쭉쭉 있으면 이 에피는 되게 스테이블한 상태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핑했단 말은, 만약에 포스포러스가 있단 말은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물질이 옆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는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없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이런 스트레스 있는 물질들은 결국 산소가 왔을 때 더 빨리 반응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도핑을 했다는 자체가 도핑을 하면 아모포스가 됐고, 근데 열 처리를 하면 폴리 크리스탈이 되겠죠. 그죠? 그 경우 그 물질의 덴스함이 더 약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가 왔을 때 그러한 실리콘들은 더 빨리 반응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경우 옥사이드 두께가 더 빨리 성장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도핑을 할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더 빨리 성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할 때 공정을 좀 보면 1100도에서 공정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0도에서 1100도까지 쭉 올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그 조건마다 뭐 회사나 그 장비 조건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저희는 스탠바이 템퍼러처는 600도입니다. 보트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문이 열리고 이제 보트가 나야 되는데, 이때의 이 온도 컨트롤러가 가지는 온도는 600도입니다. 최소값이. 그러고 나서 1100도를 올리고 싶다 하면 600도에서 이런 식으로 온도를 천천히 올렸다가 900도에서 유지, 그 다음에 스테이블하게 가져갔다가 다시 또 천천히 올렸다가 또 유지. 그러고 나서 이때 실제로 H2O가 뿌려지면서 증착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끝나면 다시 유지. 그러고 나서 템 다운은
아주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 성장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온도 올리는 구간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온도 다운 시간은 구간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퍼니스를 하면 거의 뭐 반나절은 다 날라갑니다. 제가 얼만큼 증착하든 간에. 왜냐면 올리는 시간 다 걸리고요. 그다음에 떨구는 온도를 떨구는 시간도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뭐 퍼니스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공정이긴 하죠. 하지만 게이트 옥사이드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전력 반도체에서는 쇼 채널을 갖는 소재에서도 드라이 옥시데이션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인터페이스 트랙 덴시티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드라이 옥시데이션으로 서페이스를 조금 산화시키는 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옥시데이션은 꼭 필요한 공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장비인데 조금 작아요. 사실 튜브용으로 작고 보트가 요 안에서 이제 수동으로 열고 보트를 넣었다가 온도 올리고 가스 넣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끝나면 이 문 다시 열고 고리로 이제 이 보트를 밖으로 빼준 겁니다. 보트가 요런 겁니다. 요런 거. 다 잘려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이 장비를 이용해서 보면 요 블루색 SO2가 증착된 걸 알 수 있죠. 얘는 SO2는 요 색감만 봐도 두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나노미터 증착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